억대 연봉 준다더니 퇴직금 없이 쫓겨났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퇴직금 없이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예,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중국 내 한국 LCD 기술자들이 토사구팽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주요 기업에 한국인 LCD 기술자가 3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만에 100명가량 쫓겨났습니다. 33.3%가 쫓겨난 거죠. 예, 쫓겨나도 말입니다. 계약을 연봉 3억 주겠다면서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4년간 계약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요. 계약 기간이 이제 1년도 채 지나지 않는데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중국의 기업들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LCD는요. 대한민국의 인력이 중국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중국의 기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요. 한국 기술자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연봉 많이 주면서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토사구팽 그야말로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중국의 LCD 패널은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4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LCD 패널 1등이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46.9%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13.8%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2년 단 8년 만에 말입니다. 중국은 65.5%를 장악했고요. 대한민국은 10.6%를 장악하는 데 거쳤습니다. 올해요? 올해는요. 중국이 70.4%를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4.6%로 쪼그라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여러분 한국 기술자들 중국 사람들에게 필요 있을까요? 예, 귀찮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귀찮은 존재. 예, 1, 2년 동안 뭐 억대 연봉을 준다고 데려갔기는 했으나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 써먹었으니까 이제는 가차 없이 내보내는 거죠. 가차 없이. 실제 디스플레이 전체에도 보면 수출액에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18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58.3%였거든요. 2023년에는 25.2%까지 줄었으니 이게 뭐 시장에서 말입니다. 중국의 대패한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디스플레이도요. LCD는 중국이 제패했을지 모르나 OLED 시장은 다릅니다. OLED 시장은요. 중국이 따라오기는 하나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시장을 장악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을 찾아본다면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다시 말입니다. 이제 OLED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LCD 기술자는 팽시키고요. OLED 기술자는 지금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참 우리나라도 최악의 어떤 수순을 밟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이제 LCD 기술자들을 팽했으니 그다음부터는 OLED 기술자들을 이제 데려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또 몇 년이 지나면 팽당할 겁니다. 게다가 기술 유출도 심각하고요. 저는 중국 사람들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말입니다. 가지고 있지 못할 때는요. 예,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 실제로 본인들이 그 기술을 가지면
가차 없습니다. 단칼에 모가지를 자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도 디스플레이에 다시 부흥시키겠다 이야기하면서 OLED에 추가 투자를 엄청 한다고 했어요. 이거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는 다 뺏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건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예, 지금 말입니다. 2018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 업종별 유출 건수를 보면 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반도체가 24건이라고 이야기하죠. 디스플레이 보세요. 20건, 20건. 21.5%. 대한민국의 중점 첨단 기술의 어떤 핵심들이 쭉쭉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56건이고요. 금액으로 보면 25조가량이 된다고. 25조. 이렇게 빠져나가도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람은 돈에 말입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돈 있는 사람은 양반이고 돈 없는 사람은 거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돈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애국심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돈만 많이 준다 그러면 그게 중국 업체든 일본 업체든 베트남 업체든 다 옮겨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본을 많이 끌어모았기 때문에 돈 인력 주는 거 우습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예,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회도 너무나 혼란스럽고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충효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기는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충효라는 게 저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그것도 권력이나 돈이나 이 핵심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업기술 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 많을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이게 처리가 심상치 않아요. 산업기술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요, 무죄가 지금 2021년에 33건에 대한 통계를 보면 60.6%가 무죄고요. 집행유예가 27.7%예요. 재산형이 6.1%고요. 유기징역은 6.1%밖에 안 됩니다. 실형이 되는 건. 그것도 말입니다. 유기징역 하더라도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제발 이 부분 말입니다. 산업 스파이. 저는 국가 반역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 반역죄로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충격적인 결과도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8년 만에 말입니다. OLED 시장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 스파이를 막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기술 인력이 유출되지 않게끔 그 방안을 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산업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반드시 막아야 될 요소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될 요소. 지금처럼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자동차, 정보통신, 조선까지 다 이렇게 빠져나가니 대한민국이 이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일본을 통해서 기술을 배워서 지금의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너클레크라고 호도를 가운데 놓고 쿵 누르면 부서지는 거 있죠. 너클레크. 우리는 너클레크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대한민국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존재감이 굉장히 낮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가가 국가처럼 운영이 돼야 되고요.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드는 것 반드시 해야 되고요. 특히 말입니다. 간첩 잡아내는 거 있잖아요. 간첩. 북한 간첩도 간첩이지만 중국 간첩도 간첩이고요. 산업 스파이는 지독한 간첩입니다. 이 산업 스파이, 그 지독한 간첩 반드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